콜레스테롤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지켜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꼭 한번 예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순간 와라라 무너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예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실패의 원인이 개인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완벽주의라는 접근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세상을 모 아니면 도 같은 흑백 논리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식단 관리를 할 때 이게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100% 완벽하게 지키면 성공, 하나라도 어기면 실패,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의 틀에선 딱 한 번의 외식이나 작은 간식과 같은 사소한 일탈이 식단 전체의 실패로 이어져 버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생각의 틀을 교정해주는 치료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 감량의 효과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건 뭘 먹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게 바로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식사는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이잖아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일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요. 식사의 사회적 촉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이 먹으면 더 먹게 되는 아주 인간적인 본능이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의 양에 나도 모르게 내 섭취량을 맞추려는 경향도 보이고요. 나 혼자만 엄격한 식단을 지킨다는 건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계속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엄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그 자체로 우리 몸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HPA축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만성적으로 코티졸의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고 식단의 콜레스테롤 저항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코티솔이 우리 뇌에 직접 작용해서 식욕을 더 자극하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에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서 식단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지속 불가능한 완벽주의라는 잘못된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패는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성공할 수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해결책은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80-20 시스템입니다. 이 접근법의 철학은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 식단의 80%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확고한 기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20%는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위한 유연성, 데미지 컨트롤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80% 베이스 캠프의 핵심은 과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저하의 효과가 입증된 특정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서 안정적인 건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수용성 섬유질이에요. 대표적으로 기리와 보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 차전자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 알긴산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담즙산과 음식으로 섭취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담즙산이 배출이 되면 우리 간은 부족한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써야 하고 그 결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효과를 보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귀리나 보리의 베타글루칸은 하루에 3g 이상 섭취했을 때 의미 있는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귀리죽 1컵, 보리밥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100g당 약 4g이니까 하루에 75g만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을 7 내지 10mg/dL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오버나잇 오트밀이나 오트 쉐이크로 매일 루틴화하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차전자피는 약이 아니라 수용성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하루에 7 내지 10g, 티스푼으로 하루에 두세 번만 섭취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13mg/dL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게 좋은데요. 1주차에는 하루에 1티스푼만 섭취, 다음 주에는 하루 2회로 늘리기, 3주차 이후에는 식사량, 포만감, 배변 상태를 보며 7 내지 10g까지 증량,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야 가스나 복부팽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입니다. 한 번에 먹을 때 최소 300ml 이상 물과 함께 섞어서 쉐이크처럼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차전자피를 물에 오래 두면 점성이 강해져서 마시기가 어려워지니까 섞은 직후에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는 요오드의 함량이 높을 수가 있으니 요오드 함량이 조절된 제품을 선택해서 하루 3g 정도의 알긴산을 섭취하는 걸 목표로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20%의 영역, 데미지 컨트롤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식전에 해야 될 전략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양의 물 500ml 정도를 마시거나 차전자피 같은 수용성 섬유질을 미리 섭취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위가 팽창하면서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식사의 시작 전부터 과식을 방지하는 강력한 생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둘째는 식사 중 전략입니다. 바로 식사의 순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과 지방, 맨 마지막에 밥이나 면,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서예요. 먼저 섭취된 섬유질과 단백질은 위에서 일종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해서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져요. 이 간단한 순서 변경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가 있고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을 막고 식곤증이나 식사 후 찾아오는 허기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셋째는 식후 전략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30분에서 60분 사이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타이밍에 10 내지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은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 속의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데미지 컨트롤 전술은 실패라는 파괴적인 개념을 관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현명하게 바꿔줍니다. 20% 영역에서 어쩔 수 없는 식사를 하더라도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관리며 건강을 지켜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맵 의원 원장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